혹시 여러분의 AI 비서가 아직도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 번 대화도 나눠봤고 이런저런 피드백도 줬는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바로 그 답답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두 명의 사용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대답을 원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임 엔지니어인 사라와 이제 막 입사한 신입 프로덕트 매니저 마커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회사 AI 비서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AI에서 트랜스포머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AI는 뭘 내놨을까요? 네, 두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은, 사실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내놓고 맙니다. 사라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궁금했고, 마커스는 좀 더 쉬운 비유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와 마커스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장면은 기업용 AI 환경에서 매일 수천 번씩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흔한 문제라는 거죠. 진짜 속 터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AI는 사실 두 사람에게 훨씬 더 나은 맞춤형 답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예전에 너무 쉬운 설명에 싫어요를 눌렀던 적이 있고, 마커스는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한 답변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AI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냥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려면 우리가 AI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AI는 기억력이 왜 이래? 하고 투덜거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 속에는 한 번에 세 가지의 다른 실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걸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창고에 비유하는데요.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모든 대화나 피드백, 예를 들어 사라가 싫어요를 눌렀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반 시설인 거죠. 창고에 물건만 쌓아두면 소용없겠죠. 그걸 정리하고 분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학습, 즉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창고에 저장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사라가 단순한 설명을 싫어하는 걸 보니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걸 선호하는구나 하는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 창고에 물건이 있고 큐레이터가 정리까지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손님에게 딱 맞는 물건을 골라주는 쇼퍼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개인화입니다. 큐레이터가 찾아낸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라에게는 기술적인 답변을, 마커스에게는 쉬운 비유를 실시간으로 딱 하고 제공하는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창고, 큐레이터, 쇼퍼,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매플이라는 아주 멋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거죠.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MAPL, 메이플입니다. 메모리 적응형 개인화 학습의 약자인데요. 이름만 들어봐도 앞에서 말한 메모리, 학습, 개인화 이 세 가지를 모두 체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매플이 있으면 아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전문가인 사라에게는 그렇죠. 코드랑 기술적인 깊이를 선호한다는 걸 기억해서 딱 맞는 답변을 주고요. 그럼 신입인 마커스에게는요? 비유랑 쉬운 설명을 좋아한다는 걸 끄집어내서 또 맞춤형 답변을 주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은 질문,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유용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좋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MLP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분리에 있어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일단 엄청나게 빠른 실시간 경로를 통해서 답변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은요? 저기 오른쪽 아래처럼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천천히 여유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나눠볼게요. 왼쪽, 동기식 개인화는요, 요청이 들어오는 그 순간
밀리초 단위로 바로 작동해요. 이미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즉시 써먹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비동기식 학습은 백그라운드에서 몇 분, 심지어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돌아가면서 다음번엔 이런 걸 기억해둬야겠구나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 둘을 분리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동시에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멋진 아키텍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진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데이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MAPL과 기존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압도적이죠?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확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답변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같은 점수에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숫자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75%. 이게 특성 반영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AI가 사용자에 대해 아는 걸 실제로 답변에 써먹은 비율이에요. 기존에는 45%에 불과했는데 MAB를 쓰니까 75%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AI가 드디어 사용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건 그냥 답변 좀 잘해주는 걸 넘어서 앞으로의 AI 비서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모든 AI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창, 그러니까 AI의 주의력 혹은 단기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시스템 설정, 이전 대화 기록, 사용자 정보, 이 모든 게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셈입니다. 메이플은 여기서 아주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정보를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정된 공간에 당신에 대한 정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와서 오히려 성능을 망치는 이른바 컨텍스트 부패 현상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AI가 우리가 굳이 묻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안다면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진정으로 나를 아는 AI가 열어갈 미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